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얘기를 한번 전해볼까 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엄마를 닮아 외모가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딜 가나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고 학창시절 동안 받아온 고백만 셀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너무 예뻐도 인생이 고달픈 법이라고 말이죠.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지 미인이면 괜히 박복해지기 쉽다며 늘 제게 남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을 늘 새겨들었고 사람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 지인들은 모두들 제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할지 늘 궁금해하곤 했었어요. 학창시절부터 워낙 고백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 다들 제가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사람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라 예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저는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란 적도 없는 수많은 남자들한테 치이며 남자라면 이골이 났던 저는 평생 함께할 남자라면 돈이나 외모보다는 내실 있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제게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과 저는 봉사활동을 하다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 자리에 남편이 있는 줄도 몰랐었죠. 남편이 늘 구석에서 혼자 일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께서 대변 실수를 하셨는데 누가 먼저 나서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성격이 워낙 대단하신지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시는 데다가 구역질이 날 만큼 냄새가 나서 모두들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선뜻 나서더니 할아버지에게 얻어맞아가며 수습을 하는 겁니다. 남들 다 꺼려하는 굳은 일을 선뜻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제 눈에 들어오고 말았네요. 멀리서까지 풍기는 지독한 냄새에 친절한 봉사자들마저도 얼굴을 찌푸리는 와중에 그 사람은 시종일관 밝게 웃어 보이며 진심을 다해 할아버지를 돌봐드리더라고요. 평소 봉사를 다니는 저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그런 남편의 행동이 용기 있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착한 남편은 제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는 제 내면에 대한 칭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사 다니는 제가 대단하다며 절더러 얼굴보다 마음이 예쁜 여자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남편에게 반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은 하나도 보지 않고 결혼까지 결심했죠. 그런 저희 커플을 보며 남들은 미녀와 야수라 떠들어댔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남편이 꽤 귀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남편은 추남에 가까웠어요. 그런 남편과 똑 닮은 시어머니 역시 동네에서 박색으로 유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얼굴이 빼어난 저를 참 많이도 미워하셨습니다. 남들은 예쁜 며느리 들여서 좋겠다 부러워들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다 뜯어고친 성형 괴물이라며 그렇게 험담을 하곤 하셨죠. 너 그거 다 얼마 들었니? 얼굴 그렇게 고치는데 얼마 들었냐 말이야. 에? 저 고친 데 없어요, 어머니.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시술 같은 것도 뭐 하나 한 거 없어요. 나 참, 거짓말도 잘하네. 그런 거 튀어나올 것 같은 눈이며 찌를 것 같은 코가 다 자연이라는 거냐? 네가 양년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해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수술을 했을 거라 생각하시며 거짓말쟁이인 제가 가짜 얼굴로 당신의 아들을 꼬여냈다 생각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저희 고부관계는 영영 좋아질 수가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덕분에 저는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애초에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으니 저도 남편만 있으면 된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의지하던 저는 큰일을 겪으며 더더욱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쯤 지난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하시던 동업자가 회사 돈을 횡령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일로 회사 자금이 사라지며 아버지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아버지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수십 년간 운영하셨던 회사를 그대로 정리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이 반년 뒤 저희 엄마까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며 저는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고 말았죠. 화목하고 유복하여 남부러울 것 없던 저희 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닥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고아가 되게 될 줄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로 크게 충격을 받은 저는 그 뒤로 많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어요. 매일 부모님 생각에 잠도 못 들고 밥도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주변에 사람이라도 많았으면 나았을 텐데 결혼하고서 남은 지인들이 별로 없었던 탓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제게 남은 건 남편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제 인생을 바꾼 그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구박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던 저를 위해 남편이 여행을 계획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사업 꾸리느라 제대로 휴가가 없었던 탓에 오랜만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여행 같은 걸 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남편이 가고 싶어 해서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제 기분 전환을 위해 여행을 가자고 하니 더더욱 거절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 내키는 여행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을 떠나니 저도 잠시 힘든 일을 잊고 리프레시가 되는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놀 기력은 없었는지 그저 해변가에 앉아 쉬고 싶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여기까지 왔으면 스노우쿨링을 해야 한다며 저를 설득했지만 왠지 영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혼자 다녀오라고 말하고 저는 근처 바닷가에 앉아 사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닷속이 재미있는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듯했고 혼자 수영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살펴보던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수면 위로 잠깐씩이라도 올라와야 했을 남편이 들어간 지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유여행으로 와서 하필이면 전문가도 없이 남편 혼자 수영을 하고 있었던 탓에 저는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상황을 알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학창시절 수영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수영선수였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있던 바닷속을 뒤진 지 몇 분이 지났을까. 저는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놀란 저는 생각할 겨를 없이 남편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단단히 끼었는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좁은 바위 틈으로 얼굴을 밀어넣고서야 남편의 다리를 뺄 수 있었죠. 그렇게 겨우 남편을 구하고 저도 벗어나려던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급한 상황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너무 좁은 틈으로 머리를 밀어넣었더라고요. 이대로는 얼굴이 빠져나오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와중에 시간이 지체되어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산호초로 잔뜩 뒤덮인 바위에서 억지로 얼굴을 빼내야 했고
그 일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국에서 다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죠. 결국 그 일로 저는 얼굴에 큰 흉을 지게 되었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견디려고 했는데 정작 내 편이라 생각했던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큰 흉이 생기자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제 얼굴에 흉이 너무 커서 끔찍하고 제 상처를 볼 때마다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며 시종일관 제 칭찬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끔찍하다고 하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심지어 그 상처가 전부 남편을 구하다 생긴 것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귀찮은 티를 내도 제 옆에 있어주려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저를 혼자 두고 제게 무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남편은 집에 돌아와 제 얼굴 한번 보지를 않고 제게 말 한번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없는 사람인 척 대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는 제 얼굴이 보기 싫다며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까지도 당신 아들 구하다 다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아유, 저 흉측한 얼굴 좀 봐. 혜석이 너는 제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사니? 나 같으면 저런 마누라 데리고 하루도 못 살지. 아, 몰라.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말 꺼내지 마. 아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그러게 쟤는 그나마 봐줄 만한 게 얼굴뿐이었는데 이제는 얼굴도 저 지경이 됐으니 어쩔 거야. 치부모는 사업하다 말아먹고 뒤져버리고 얼굴은 저 모양 저 꼴이고 아휴, 쓸모도 없는 년 때문에 우리 아들만 고생하게 생겼네. 야, 너는 밥맛 떨어지니까 마스크 끼고 처먹어. 제가 상처를 얻은 후로 시모와 남편은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게 속상해서 비싼 시술을 받고 싶다던 제게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저를 되려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이미 망가진 얼굴에 비싼 돈 들여봐야 뭐하겠냐며 정 수술하고 싶으면 저희 부모님 유산으로 수술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게 정이 떨어졌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다정하고 착했던 남편이 맞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는 제게 그렇게나 잘해주고 봉사활동 다니며 착하던 남편이 결혼 후로는 봉사활동은커녕 주변에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저를 통제하며 제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웠지만 결혼 생활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편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애써 이해하려고만 했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남편의 본 모습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었고 제 환심을 사려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제가 사고로 외모를 잃고 나니 더 이상 제 앞에서 노력할 생각이 없어졌는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니 내가 대체 왜 그런 결혼을 했던 걸까 너무나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저 마음 착한 것 하나 보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마저도 아니었다니 모두 제 탓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잘못을 하지 않으려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다행인지 남편은 더 이상 제게 미련이 없는지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저는 그 후로 한동안 힘든 삶을 지내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게 가족이라고는 남편과 시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 정말 제게는 아무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 많던 친구들은 결혼을 한 뒤로 연락이 뜸해지고 멀어지며 이제 와서 다시 가깝게 지낼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전부 전 남편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한 뒤로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의부증이 생겨 제 외출을 꺼려하다 보니 그나마 얼굴 보며 지내던 친구마저도 자주 보지 못해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친구들과 멀어지는 게 마음 아팠지만 그때는 결혼한 여자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따랐던 건데 그게 이제 와서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남편에게 그리 맞추고 배려해주며 살아온 결과가 결국 이혼이라니. 그동안 제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은 겁니다. 덕분에 저는 이혼 후 거의 칩거 생활을 하며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저의 결혼을 후회하고 많은 생각을 하며 혼자 고립되어 갔죠. 하지만 그 시기가 제게 꼭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집에서 생각만 많던 제가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글을 쓰는 건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일이었어요. 상상력이 풍부한지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동화를 쓰거나 이야기를 짓거나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덕분에 학창시절에는 백일장이나 글짓기 대회에 나가 상도 많이 받았고 한때는 작가가 꿈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하려고 보니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작가들의 글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작가는 나한테 무리다 싶었죠. 그래서 작가의 꿈은 일찍 접었었는데 오랜만에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제 내면을 돌아다 보니 다시 글이 쓰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실 글을 쓴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어릴 적에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싶었는지 부담감에 너무 쉽게 꿈을 접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치유할 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처방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참회의 글을 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제가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를 주인공으로 한 자전적 소설을 말이죠. 그러고 보면 제게 있었던 사고와 결혼 실패가 제게 자양분이 되어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예쁜 얼굴로 어딜 가나 주목받고 호감을 얻으며 어려울 게 없다 보니 제 인생은 고난도 역경도 없는 그저 밋밋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을 잃고 여러 사건 사고를 겪으며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덕에 글감으로 쓸만한 주제도 많이 생겼고 말입니다. 불행이다 싶은 일들을 글감으로 삼는 것이 과하게 낙관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소설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에 출판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죠. 결혼하고 난 뒤로 남편 눈치를 보며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살았던 제가 이혼을 하고서야 제 삶을 살 수 있었네요. 출간을 하고 나니 글 쓰는 데에 재미가 붙었는지 그 후로 두 번째, 세 번째 출간도 어렵지 않았네요. 그렇게 저는 정말 작가로 자리를 잡아가며 작가로서 제2의 삶을 살며 전보다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제 옆에는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고 아직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제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졌죠. 앞으로도 평생 외로움 모르고 그냥 혼자 이렇게 글만 쓰다 죽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혼을 하고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간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새로운 소설을 출간하는 기념으로 사인회를 열던 날이었어요. 그 사이 꽤 인기 작가가 된 덕에 호텔 리셉션장은 온통 저의 책과 저를 환영하는 플랜카드들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인회가 처음도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와주신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고 어린 시절 외모로 인기를 끌던 때와는 전혀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작가님, 너무너무 팬이에요. 저 작가님 첫 작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어요. 매번 어쩜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시는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펜을 들 수 있는 건 전부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아직 미숙한 저의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늘 감사드려요. 그렇게 저는 독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맞이하며 열심히 사인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팬분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별일 없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작은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팬분 중 한 분이 저를 주신다고 음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너무 떨고 계셨는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만 바닥에 음료를 쏟아버리셨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바닥이 젖어 엉망이 되는 바람에 사인회가 잠시 중단되었고 호텔 측에서는 서둘러 청소부를 들여 바닥을 청소하게 하셨죠. 아줌마, 부른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늦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밖에 다른 일이 밀려서요. 여기 일이 더 급하다고 말했잖아요. 빠릿빠릿 다닐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아줌마, 잘리고 싶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발 자르지 마세요. 아줌마 평소에도 은근슬쩍 굳은 일 피하고 일도 대충 하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저번부터 아줌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줌마 아니어도 우리 호텔에서 일할 직원 많다고. 그러니까 괜히 일자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해야 할 거예요. 내 말 알아들어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행사 때문에 급하니까 빨리 치워요. 지금 작가님 사인회를 하셔야 하는데 중단이 됐잖아. 이 작가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알기나 해요? 시간이 금인 분이신데 지금 아줌마 때문에 한참 기다리고 계시잖아. 청소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청소 요청을 하고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부모뻘로 보이는 한참 나이든 청소 직원에게 하대하듯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귀한 손님들 모셔놓고 시간 낭비하게 했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그 손님 입장인 제가 괜히 민망해지는 겁니다. 저야 그 호텔 관계자도 아니고 앞전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청소 직원의 평소 근무 태도가 어땠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썩 보기 좋지 않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 너무 그러시지 말라 말리려고 하는데 순간 그 청소하는 직원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청소 아주머니가 다름 아닌 저의 옛날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시모 역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먼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너 설마 정원이니? 너 진짜 정원이야? 시모는 제가 반가운 건지 5년 만에 만난 게 신기한 건지 뭔지 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체를 해왔지만 저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못하고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와서 시모가 두렵거나 껄끄럽기보다 이런 식으로 시모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판단을 하기 바빴죠. 그리고 정말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시모라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싶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제 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할 사이도 아니고
근황 토크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얘, 너 정은이 맞구나. 아니, 얘는 근데 사람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뭐예요? 아줌마 미쳤어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시애미한테 인사도 안 하네?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러실까? 작가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직원이 사람을 잘못 알아본 모양이에요. 아줌마, 이분은 오늘 팬사인회 하러 오신 작가님이시라니까요. 작가님, 죄송합니다. 청소는 다른 직원 시킬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줌마 그냥 돌아가고 다른 직원 보내요. 청소하러 오라고 했더니 와서는 헛소리 나고 있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는 사이 맞아요. 그거 봐요. 얘네가 아는 사람이랬잖아요. 내가 얘 시어머니라니까. 아니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시어머니라뇨. 저는 남편도 없고 시댁도 없는걸요? 그 사람이랑 저랑 이혼한 지 벌써 5년이에요. 근데 아직도 당신이 제 시어머니인가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넌 참, 아유, 그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구나. 옛날에도 치만 잘난 줄 알고서 아주 기고만장해 살더니 내 아들이랑 헤어진 뒤로도 정신 못 차린 모양이지. 그러고 보니 너 얼굴이 왜 멀쩡하니? 너 얼굴이 엉망이 돼서 우리 아들이 못 살겠다고 이혼했는데 얼굴이 왜 멀쩡해? 작가라는 말은 또 무슨 소리고? 왜요? 제가 아드님이랑 이혼하고서 여전히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고 있을 줄 아셨어요? 근데 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작가로 성공했고 그 덕분에 비싼 돈 들여서 미국 가서 수술도 받았거든요. 돈이 좋긴 좋은지 큰돈 들여 수술 받고 나니 회복도 빠르고 예후도 좋네요. 어때요? 어머니 보시기에도 제 얼굴 보기 좋은가요? 저도 시모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그 사정이 궁금했지만 시모 역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때만 해도 저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유일한 자랑이었던 얼굴마저 잃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시모는 자기 아들과 제가 헤어지고 나면 제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예쁜 제 얼굴을 시기 질투하며 저를 헐뜯던 여자였으니 제가 못나진 얼굴을 가지고 어디서 굳은 일이나 하며 살 거라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네요. 아니, 네가 무슨 재주로 작가가 됐다는 거야? 너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야말로 궁금하네요. 어머니야말로 어쩐 일로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분명 아들 잘 둔 덕분에 죽는 날까지 호의호식하며 살 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자식 복이 없는 건지 지질이 복도 없어서 사업망하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막말하셨잖아요. 그랬던 분이 이런 데서 청소일하고 계시니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니, 나는 그냥 취미로. 그래, 취미 삼아 일하는 거야. 취미요? 호텔 청소 취미로 하신다고요? 그래. 집에만 있으니 좀 쑤셔서 말이지. 집안일이라도 좀 하려고 하면 우리 아들이 한사코 말리고 자꾸 사람 쓰라고만 하니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니? 집안이고 바뀌고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일부러 일 시작한 거야. 요즘은 100세 인생에 수명도 한참 남았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뭐하니? 이렇게 나와서 일도 하고 바람도 쐬고 하면 건강에도 좋고 그런 거지. 아무리 그러셔도 굳이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아드님이 용돈을 부족하게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고 보니 그 사람 하던 일은 잘 되나요? 너는 뭘 그런 걸 걱정하니?
왜? 우리 아들이 설마 고생하고 있을까 봐? 우리 아들이야 여전히 잘 나가지. 어디 너 같은 거랑 비교가 되는 줄 알아? 네가 작가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깎게 책에 글 좀 적어서 얼마 버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만 하겠니?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이 너랑 헤어진 게 참 잘한 일이었구나 싶다. 너랑 살 때는 되려는 일도 안 되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더니 너랑 헤어지자마자 얼마나 일이 잘 풀리는지 요즘 아주 회사 굴리느라 정신없이 바쁘단다. 그래요? 그럼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새며느리도 얻으셨겠네요? 저만 쫓으면 더 어린 며느리 들이신다더니 어머니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새로 들인 며느리는 마음에 드실지 궁금하네요. 아드님이 눈이 높아서 분에 넘치는 미인들을 좋아하잖아요. 지 주제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랑 잘 어울리는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눈이 높기는 뭐가 높아? 걔만큼 겸손한 애가 어디 있다고? 너를 만났던 것만 봐도 우리 아들 눈높이는 알만한 거 아니냐? 너같이 다 뜯어고친 것처럼 생긴 애가 어디 예쁜 구석이 있냐? 성형괴물 갖고 징그럽기만 하지. 그때는 그렇게 안 고쳤다고 잡아떼더니 너 미국 가서 수술 받고 왔으면 이제 차연미인이라는 말도 못하겠구나.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 저더러 성형미인이라는 사람은 아마 어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야 뭐 어머니 생각하기 자유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없고요. 그래서 새며느리한테 좀 잘해주세요. 저한테 하시던 것처럼 이러시면 아드님 이혼 2번 하는 건 일도 아닐 텐데. 어머니도 말년에 늙은 아들 혼자 될까 걱정되시면 성격 좀 바꾸셔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도 이러시는데 오죽하실까 싶어서 한 말이에요. 네가 뭐라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네가 그런 걱정 안 해도 우리 아들 다 잘해. 그리고 우리 아들 사업하느라 바빠서 여자 만날 새도 없었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 쫓아내고 금방 새며느리 들였을 텐데 너무 잘 나가는 게 흠이기도 하네. 하긴 근데 어리고 예쁜 며느리 얻어봐야 뭐하니. 그런 년들은 지들 얼굴만 믿고 싸가지는 없지. 하여간 요즘 제대로 된 며느리감이 없으니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다. 예, 뭐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알았으니까 이만 볼일 보시고 가보세요. 저는 아직 일정이 남아서요. 팬분들이 기다리시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기회에 전 남편이 어찌 사나 묻는 제게 시모는 남편이 저와 헤어진 후 일이 훨씬 잘 풀렸다며 결국 제가 당신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 일이 안 풀렸다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며느리를 볼까 무섭다며 아들이 바쁘게 일만 해서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했죠. 시모의 말을 들으면 전 남편 사업이 아주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잘난 아들 두고 왜 이런 힘든 일을 사서 한다는지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와서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는 없다 싶어 시모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대화 다 끝났으니 이분 청소시키시고 내보내주세요. 저도 남은 일정이 있는데 쓸데없는 일에 매여있고 싶지 않네요. 예, 작가님. 그럼 잠시 휴식하시고 오시죠. 그 사이에 여기는 저희가 깨끗이 정리해놓고 있겠습니다. 아줌마, 여기 빨리 청소해요. 아니지, 나는 말 다 안 끝났는데 이러는 게 어딨어. 예, 너 어디 가니? 예! 아줌마 미쳤어? 지금 어디다 대고 야 너 하고 있어요? 나랑 쟤랑 아는 사이라 했잖아요. 제가 내 며느리였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래. 진짜던 아니던 우리가 귀빈으로 모신 분인데 어디 작가님을 하대하고 있어.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줌마, 정말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렇게 잘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걸레놓고 나가던가. 내가 아까도 말했죠. 아줌마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고.
아유,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해야죠. 근데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누가 듣기는 뭘. 아까부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아무튼 아줌마,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더 이상 안 봐줄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요. 제가 나가는 순간까지 시모가 직원에게 혼인하고 있는데 시모는 그런 모습을 제게 들킬까 걱정되는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듣나 안 듣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아무리 봐도 그냥 취미삼아 일을 다니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잘릴까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그럼 시모가 했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지 의아했던 저는 사인회가 끝나고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인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 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차 정말 좋다. 때깔 좀 봐라. 누구길래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누군지 몰라도 참 팔자 좋은 놈이구나. 아마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는 놈이겠지? 누구는 남들 눈치 보며 청순하고 다니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난 덕에 호의호식하고. 세상 참 불공평하네.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제 차가 좋아 보였는지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 차가 마치 자기 차인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있는 놈들은 재수없다느니 부모 잘 만난 덕에 걱정 없이 산다느니 하며 배 아픈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왠지 익숙해서 계속 지켜보자니 그 남자가 제가 아는 남자였더라고요. 남의 차 앞에서 사진을 찍어대며 배 아파하던 놈이 바로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이었죠. 조금 전 행사장에서는 시모를 만나고 이제는 전 남편까지 만나다니 하루에 2번이나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당신 뭐야? 당신이 여기 어떻게 있어? 뭐야? 설마 한정은? 정말 당신이야? 그래, 나 맞아. 당신 전처. 다시 보게 될 거라 생각한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당신을 만나?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여긴 어쩐 일로 있는 거야? 누구랑 같이 왔어? 내가 누구랑 오건 말건 뭔 상관이야. 헤어진 전처한테도 의처증 부리려고? 혼자 왔으니까 괜한 이상한 생각하지 마. 당신 같으면 전 남편한테 그렇게 뒤어서 다른 남자 만날 생각 들겠니? 아니, 이제 그냥 나는 궁금해서 물었지. 근데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깨끗해? 당신 얼굴 다 나은 거야? 왜 이렇게 좋아졌어? 내 얼굴이 좋아지건 말건 당신이 상관할 이유 있나? 내가 자기 때문에 다쳤을 때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눈길도 안 주던 사람이. 하, 그것뿐만이 아니었지. 당신 내 얼굴이 흉해서 보기 싫다며 악담까지 했었잖아. 그래서 결국 내 얼굴 꼴보기 싫어서 이혼했던 거 아니었어? 그래놓고 내 얼굴이 깨끗해지니 이제 와서 궁금한 모양이지? 아니, 나는 그냥 당신 얼굴 좋아 보여서 그렇지. 당신 뭐 수술이라도 받은 거야? 그래, 나 수술 받았어. 당신이 내 얼굴에 돈 쓸 생각 없다고 수술비 못 내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혼하고 내가 내 돈 벌어서 수술 받았어. 그랬구나. 근데 수술 정말 잘 됐다. 나 당신 얼굴 보고 깜짝 놀랐잖아. 당신 예전 그대로네. 아직 20대라 해도 믿겠어. 옛날에 다친 건 생각도 안 날 정도야. 그럼 미국까지 가서 수억이나 썼는데 잘 돼야지. 뭐? 수억?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왜? 당신이랑 헤어진 나는 돈 한 푼 없는 알거지일 것 같아? 나 당신이랑 헤어진 뒤로 잘 살았어. 당신이 해주기 싫다던 수술 내가 돈 벌어서 했고 당신이 지금 탐내고 있던 그 차도 사실 내 차야. 그러니까 내 차에서 그만 찝쩍대고 이제 나와줄래?
이, 이 차도 당신 차라고? 당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랑 헤어지고 로또라도 된 거야, 뭐야? 로또 같은 건 사본 적도 없지만 당신이랑 헤어지고 내 인생이 풀렸으니 로또나 비슷한 거겠네. 나 작가 됐어.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예전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었잖아. 물론 나이 먹고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며 지내다 보니 글 쓸 겨를도 없이 살았었지만 그러다 당신이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글이 절로 써지더라. 좋은 부모님 만나서 평생 별 걱정 없이 살던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내가 겪은 아픔과 상처들이 영감이 되더라고. 덕분에 책도 내고 나 요즘 작가님 소리 들어. 인쇄도 꽤 넉넉해서 저런 차 몰고 다닐 만큼 돈 걱정도 없고. 오늘도 여기서 팬사인회가 있어서 왔던 거야. 그럼 오늘 사인회한다는 작가가 당신이었다는 거야? 그게 진짜야? 내가 이제 와서 당신한테 거짓말해야 할 이유가 있어? 전 궁금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보든가. 안 그래도 아까 사인회하던 중에 나 당신 어머니 만났거든. 다행히 어머니 건강해 보이시더라. 그 연세에 청소일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한참 어린 직원한테 야단 맞으시면서 참 고생 많으셔. 그건 잠깐이야. 내가 하던 사업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엄마나 나나 잠깐 고생하는 중이야. 내가 곧 여유 자금만 생기면 사업 다시 시작할 거고 그때 되면 엄마 고생도 그만 시켜야지. 그래? 당신 사업에 무슨 문제 있어? 당신 어머니는 나랑 헤어지고 당신 일이 잘 풀렸다면서 나랑 헤어지길 잘했다 그러시던데. 당신 이러고 있는 건 어머니 말이랑 많이 다르네?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둘 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어? 아마 엄마 성격에 며느리 앞에서 괜히 자존심 세우신 모양이야. 근데 나 잘 못 지냈어. 나는 당신이 주변에서 내 얘기 들었을 줄 알았는데 못 들은 모양이야? 이혼한 마당에 내가 당신 얘기를 왜 궁금해하겠어. 그리고 당신 덕에 내 주변 사람들 다 사라진 지 오래야. 기억 안 나? 내 친구들이며 지인들이며 하다못해 같이 봉사 다니던 사람들까지 당신이 못 만나게 했었잖아. 그놈의 의처증 때문에. 설마 기억 못하는 거 아니지? 의처증이라니. 그때 그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지.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겠지.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 하던 일 망했어. 무슨 일인지 당신이랑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됐어. 그러고 보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해서 벌을 받았나 싶더라. 내가 이제라도 사과할게. 당신한테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뭐에 씌였었나 봐. 나도 내가 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은 얼굴이 망가져도 예쁜 사람인데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나 당신 보내고 후회 참 많이 했어. 힘든 순간에 당신이라면 누구보다 나를 도와주며 내 편 해줬을 텐데. 그 생각하니까 당신이 보고 싶어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당신 소식 알아보려고 수소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사업이 결국 쫄딱 망해버리고 살던 집이며 타던 차며 다 팔고 지금은 이렇게 청소부 신세야. 내가 못나서 엄마까지 일 시키고 말이야. 그걸 생각하니 또 당신한테는 다행이겠구나 싶은 거 있지?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까지 고생시켰을 텐데 싶어서 그거 하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제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내 걱정을 했다고? 당신 그런 말 하는 거 뻔뻔하지도 않아? 그 말을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해? 당신이 안 믿어줘도 좋아. 하지만 당신 걱정하는 마음은 사실이라는 거.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건 진심이야. 전 남편은 참 뻔뻔하게도 이제 와서 저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웬일로 자기 사업 망한 것도 술술 말하더니 차라리 일찍 이혼해서 저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아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가련한 표정으로 애처롭게 말을 하는데 하마터면 저도 그 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나요? 그 인간이 연애 때 딱 그랬었거든요. 연애 때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 천사인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더니 결혼하고 나니 이기적이고 못된 본색을 금세 드러냈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제 앞에서 가정을 떠는 꼴이 저는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제가 동정심이 많고 마음이 약하다는 걸 알고 또 저를 속여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어쩌면 제가 작가로 성공해서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를 그런 식으로 구슬려서 옛정에 못 이겨 재결합이라도 해보려는 수작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전에 순진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놓친 죄로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만 당신은 정말 잘 돼서 다행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한 뒤에 정말 많이 후회하고 많이 반성했어. 그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 당신이 어디 있던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말이야. 어쩌면 나 같은 놈 다 잊고 새 출발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어. 그래도 막상 당신을 다시 만나니까 당신이 재혼을 안 해서 참 다행이다 싶네. 나 정말 이기적이지? 지금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런 식으로 살살 구슬리면 내가 옛정에 흔들리기라도 할 줄 알았어? 정말 가증스러운 소리도 잘도 하네. 너 이기적인 거 모르는 인간도 있냐? 지가 이기적인 거 이제 와서 자랑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내가 재혼을 안 했으면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기라도 할 줄 안 거야 뭐야?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뭐? 날 위해 기도를 해? 누가 너한테 내 기도 해달랬니? 그게 진짜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설마 한 번이라도 내 기도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물르고 싶은 심정이다. 어디 그 더러운 입에 내 이름을 올려. 당신이 정말 내 걱정을 했었더라면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나를 잊어줬어야지.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건 당신을 만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뿐이야.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나는 다시 만난 게 반가워서 이제라도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섭섭하게 굴어? 미친 소리. 나랑 잘해보고 싶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네가 뭐라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달만해서 봐줄 것도 없는 놈이. 그나마 사업한다고 돈은 꽤 벌어서 다행이다 싶었더니 이제는 사업까지 말아먹고 호텔에서 청소부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너를 왜 만나? 돈과 명성까지 있는 내가 뭐가 아쉬워. 그러니까 헛꿈 꾸지 말고 내 앞길이나 막지 마. 당신 정말 내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당신이 내 목숨 살려줬잖아. 나는 당신이 살려준 목숨이라 생각하고 죽지 못해 사는데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착각하지 마. 너라서 구한 거 아니고 그때 생판 남이었어도 나는 그 사람 구했을 거야. 차라리 남이었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들었을 텐데 괜히 너를 구해서 생색도 못 낸 게 후회스러울 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목숨 구해준 은인한테 더 민폐 끼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저는 호텔 직원을 불러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사인회장에서 심호와 있었던 일과 주차장에서 제 차를 만지고 찍어대던 전 남편의 일을 말하며 호텔에서 직원 관리를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죠. 그러자 호텔 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하며 제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사과를 듣겠다고 꺼낸 말은 아니었지만 호텔 측에서도 그 두 사람의 일을 문제 삼아 주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삼은 그 일로 그 두 사람은 결국 그 호텔에서 일자리를 뺏기며 청소부 일을 잘리게 되었네요. 꼭 제가 아니었어도 곧 잘릴 사람들이었는지 평소 두 사람 행실이 좋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욕심 많고 개념 없는 두 사람이 고분고분 일을 했을 리가 없었죠. 아무튼 그날의 악연은 그렇게 정리되었고 그 뒤로 제가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 풀리기라도 했으면 만날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걸 보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굳은 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혼자 글을 쓰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